안녕하세요. 유니버클래스 윤여정입니다. 9월 모의고사가 35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9월 모의고사에서 어떻게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하고 그 다음에 나의 지금 최저를 맞추는 전략이 맞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시인데 내신 생기부보다 수능 최저가 정말 중요한가요? 기본적으로 우리 학교가 특목 자사 또는 확실하게 생기부에 강점이 있는 것이 확실히 보장이 되는 학교가 아니라면 최저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을 6장을 쓰는 것 일반고의 기준으로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수능 최저의 무기를 어느 정도 선까지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정시라인까지 버틴다면 내가 어느 선까지 정시라인을 버티느냐에 따라 동일한 내신과 동일한 생기부의 질적 상황에서도 수시에 쓸 수 있는 라인 자체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제가 지금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자료를 보면서 수능 최저 적용의 일부 대학의 교과 전형 경쟁률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수능 최저 충족률 경희대에서 발표한 자료로는 73%입니다. 자, 우리 삼합 라인으로 넘어가면 더 최저 충족률이 떨어지는데요. 고대 57%, 중대의 경우 67%, 서강대가 74.2% 정도의 최저 충족률을 2024 학년도에 맞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우 높은 내신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략적으로 지금 보면 어떤 학교도 80%를 넘어가는 곳이 없고요. 기본적으로 5명 중에 1명은 최저를 못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게 수능 최저의 무기를 가지고 있는 거다. 이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 학교의 자료를 조금 발췌해서 다시 한번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수능 최저 못 맞추면 최저 없는 학종으로 지원하면 되지 않나요?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선택을 하죠. 근데 제가 유니버클래스 입시 상담반에서 그래서 다양한 사례를 부모님들이나 학생들한테 보여드리는 거예요. 저희 상담반에 나온 선배들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대단히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 1.97로 광운대에 합격했던 권준원 학생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사례들이 수능 최저를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실패한 전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수능 최저에 자신이 없으니 교과도 안 되고 다른 것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학종을 대안처럼 쓴다. 이런 친구들도 정말 많은데 학생부 종합전형, 특히 최저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장 합격하기가 어려운 전형입니다. 최저가 없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연과고의 비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생기부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특목 자사 전사하고의 경쟁이 훨씬 더 불가피하게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연대고대의 수능 최저가 있는 전형에서의 일반고 합격 비율과 최저도 없고 면접도 없는 서류 100전형의 서성안에서의 일반고 합격 비율은 상당한 차이가 항상 존재하는 건 그런 부분입니다. 최저를 못 맞추니까 그냥 내가 학종을 한번 써보자. 열심히 한 노력을 그렇게 그냥 간단하고 단순한 전략으로 원서를 쓴다? 이거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저는 전략이라고 진짜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수능 최저를 위해서 이 한 달 동안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서울의 주요 대학의 수능 최저를 한번 살펴보면서 조금 더 수능 최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수능 최저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라고 보시면 됩니다. 4개 등급합을 맞춰야 되는 학교, 그 다음에 3개 등급합을 맞춰야 되는 학교, 그 다음에 2개 등급합을 맞춰야 하는 학교, 이렇게 나뉘어져서 정리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과 전형 중에서 저희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은 교과 전형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종합 전형만 운영을 하는 서울대를 제외하고 최저가 없는 대학은 딱 2개 학교밖에 없습니다. 건국대와 동국대가 유일합니다. 그리고 올해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된 유명한 학교가 2학교가 있습니다. 연세대와 한양대가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연고 서성안에서 연세대와 한양대가 수능 최저가 신설이 됐다라는 건 그 학교와 같은 라인의 모든 대학의 교과 전형 입결이 매우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서연고 서성안은 이제 내신만 높다고 교과 전형을 합격할 수 있는 학교는 단 한 학교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종합이든 교과든 최저를 맞춰야 되겠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짐작하는 친구들이라면 최소 여름방학 전후부터 어떻게 하면 내가 내신과 모의고사 준비를 같이 할 수 있는가, 이거를 좀 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또 하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점들이 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라고 하더라도 학교마다 부가 조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잘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연세대 추천형 입문을 보게 되면 국어 수학의 한 개 과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이합 4, 그 다음에 영어 3, 한국사 4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탐구는 탐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탐탐이니까 이걸 성대처럼 영탐탐으로 삼합을 맞추는 것과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실은 일반 대학, 일반 학과의 연대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합이다 보니까 국어 수학 중에 하나를 반드시 포함을 하고 탐구를 하나를 반영하는 구조로 해석을 하셔야지 탐탐을 개별 반영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 그런 것들은 약간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구 과목의 인정 기준은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탐구를 하나 반영하느냐 아니면 두 개를 반영하느냐 라는 부분인데, 두 개를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사냐 평균이냐 라는 것들을 좀 따져보셔야 되는 거죠. 예컨대 2등급과 3등급으로 탐구 두 과목이 나왔다 쳤을 때 그러면 이 친구의 탐구 평균은 2.5예요. 근데 이걸 절사를 해준다고 하면 2.0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평균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2.5로 들어가는 겁니다. 탐구의 두 과목을 반영하되 평균을 반영하느냐 절사를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최저를 충족할 수 있느냐 충족을 못하느냐의 차이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서울의 주요 대학이 건국대와 동국대를 제외하곤 대부분 수능 최저가 있는 반면, 자,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을 보시면 교과 전형과 달리 종합 전형을 시행하는 학교 자체가 매우 적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지금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탐구 두 개의 평균을 반영하는 것은 서울대 직윤, 그 다음에 서울대 일반 전형의 일부 학과, 그 다음에 고려대의 의과대학 정도가 탐구의 두 개를 반영하고요. 그 외 나머지는 모두 상위 한 개 과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고려대 자연계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고려대 자연계열은 일부 학과는 4합 7, 그 다음에 일부 학과는 4합 8입니다. 올해부터는 수학의 과목 제한은 폐지했기 때문에 자연계열이어도 미적 기하 활동 중에 아무거나 최저를 맞출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과학은 여전히 과목 제한을 두고 있어요. 과학이 1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한 개 과목이라고 되어 있다 보니 이거를 친구들이 그러면 과탐은 하나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사탐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고려대를 지원하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입시요강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게 이 고대 학종도 들어가는 건데요. 고려대 수능 최저를 보면 자연계열은 과탐만 응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탐을 하나를 반영하면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서 4합 7이나 8을 맞추더라도 불합될 수 있으니 그 부분을 꼼꼼하게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논술 전형의 수능 최저는 교과 전형만큼 거의 대부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교과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가 없었던 건대와 동대도 논술 전형에선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 중에 가장 많은 수능 최저를 보이는 건 논술 전형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거는 논술을 준비하는 모든 친구들이 알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논술이 신설이 되면서 서영고 종합과 논술의 어떠한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건 고려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고려대는 학업 우수형과 계열적합형의 인원을 상당히 많이 뽑아서 논술을 신설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수능 후 논술이기 때문에 정시 파이터들이 전략적으로 많이 지원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게 올해 신설된 고려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8월을 어떻게 전략을 가지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못 맞출 확률을 조금 낮추고 맞출 확률을 조금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요 여름방학 수능 최저를 어떻게 날 것인가와 관련된 얘기를 이제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4합 라인입니다. 탐구 2개 평균 들어가거나 절사 들어가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뭐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탐구 하나를 반영하는 4합 라인이라고 한다면 탐구를 하나만 끌고 가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4합 라인은 그냥 국수형 탐탐을 모두 다 끌고 가야 합니다. 탐구는 내가 이 과목이 안정적이라고 해서 수능 때 그 과목을 반드시 맞출 수 있다라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둘 다 끌고 가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4합 라인은 전략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다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한 건 3합 라인과 2합 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합 라인이든 3합 라인이든 일단은 가장 많이 전략 과목으로 잡는 건 영어와 탐구입니다. 기본적으로 국수형으로 맞추는 친구들도 있기는 하지만 영어 탐구는 일단
일단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3합 라인은 기본적으로 영탐을 베이스로 하되 국어와 수학 중에 무엇을 할 것인가는 약간 고민이 되는 지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국어 수학 중에 나의 전략 과목을 무엇을 잡는가 할 때는 내가 조금 더 공부하기 쉬워요. 또는 내가 제일 잘 봤었던 백분이나 등급이 높았던 과목을 단순하게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선택하시는 건 조금 곤란합니다. 보통 국어 수학 중에 전략 과목을 잡는다고 하면 최소한 3개 이상 모의고사의 평균, 그 다음에 편차를 보시는 것을 저는 기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1등급도 많이 나왔지만 4, 5등급도 많이 나왔던 과목이라면 이거는 편차가 너무 커요. 실제 수능에서는 1이 나올 가능성보다는 3, 4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거 되게 잘 나왔던 적이 있으니까 이걸로는 1을 맞출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곤란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1과 4, 5로 벌려지는 것보다는 2에서 3, 4, 1을 왔다 갔다 하는 정도. 그러면 이게 편차가 훨씬 더 적은 거죠.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균이 조금 더 높으면서 편차가 적은 과목이 국어 수학 중에 무엇인가 라고 생각을 하고 전략적으로 잡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과목 포기를 지금 그렇게 쉽게 해도 될까요? 나는 수시로 끝을 낸다라는 것이 나의 전략이고 그 다음에 내가 2합이나 3합의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한다라고 한다면 요 시기부터는 어쩔 수 없이 수능 최저를 맞출 확률이 높은 과목의 선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탐구 하나를 반영하면서 3합 5를 맞춰야 하는 최저가 있다고 쳐볼게요. 근데 A 학생은 국수형 탐이 모두 다 2, 그 다음에 B 학생은 1, 2, 2, 7, 9 등급을 받은 학생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A 학생이 정시나 또는 전 과목의 분포에선 훨씬 더 유리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B 학생이 3합 5의 수능 최저를 맞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수형 탐의 이 아이의 어떤 가지고 있는 등급이나 또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3합 5라는 수능 최저가 있을 때 이거를 이 친구가 맞췄느냐 못 맞췄느냐는 얘가 골고루 잘하네, 그러니까 얘가 더 잘하는 학생이네, 이렇게 봐주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한 과목 선택의 전략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마지막으로 요즘에는 사탐, 과탐 선택하시는 학생들도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올해는 워낙 유행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전략적인 고민을 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정시까지 가지 않고 수능 최저를 맞춰야 하는 조건인 경우에는 사탐 한 과목을 추가하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과탐 2개를 끌고 가는 건 시간적으로 대단히 많은 리스크가 있고 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근데 나의 메인 과목 하나인데 서브 과목까지 과탐을 한다, 이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정시까지 가지 않고 수능 최저를 맞춰 탐구를 하나 쓰는데 과탐 하나도 서브로 가져가기가 부담스러워. 요 경우 정도가 사탐을 한 과목을 끌고 가는데 가장 좋은 케이스가 아닌가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8월을 시작하는 날 제가 왜 이 영상을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했냐면 지금까지는 내가 내신을 준비하면서 모의고사를 다소 준비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부터는 재수생만큼의 공부량은 나와야 3합 라인의 최저를 맞출 수 있다라는 잔소리를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합 라인의 친구들이 간과하는 게 내가 한 과목을 안 하니까 3과목을 적당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 9월 모의고사에 최소 N수생이 8만 명 이상 더 들어올 때 못 맞춥니다. 이러한 상태로는 맞출 수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9월 모의고사 때 이 3과목은 내가 반드시 맞춰야 하고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3합 라인의 과목들을 정시를 준비하는 시간만큼 투자하셔서 추가적으로 더 해주셔야지 겨우 맞출 수 있는 게 3합 라인이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나에게 자극이 되었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